이 합당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합당 미략설. 주요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 간의 문자 대화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내용이 상당합니다. 국무위원이 민주당의 의원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미략, 타격 소재, 미략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그러자 민주당 의원이 네, 연금 받아서 국무위원이 더 높은 것 같죠? 일단 지선 전에는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일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화를 나눈 게 포착됐습니다. 미략설. 이번 합당에 뭔가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무위원이 의심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무언가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라며 의심을 하고 있고, 이건 타격 소재라고까지 여당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포착이 된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이 순수한 합당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과도 얘기 다 된 거다라고 했지만 친명계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내가 확인해봤는데 저 거짓말이다라며 정청래의 독단이다라고 공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국무위원이잖아요. 뭐 무게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여당의 의원과 미략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해 봐야 된다, 타격 소재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과 교감이 된 합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은 굉장히 이 합당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냐라는 게 언론 해석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무위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그 전형적으로 공무원 해가지고 쭉 장관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치인들도 여러 명 있다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그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지금 저기 나온 국무위원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냥 쭉 행정하셨다가 그 올라가신 그런 장관님인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못 뽑아가지고 장관 만들어주신 분인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후자가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미략 같은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단 말이죠. 미략? 그런데 지금 저 미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국무위원, 그것도 정치인 출신으로 추정되는 그 국무위원 입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미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략이란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나라 제3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중에 현역이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비례대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뭐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입니다. 그런데 뭐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제일 지금 남모르게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정당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기초단체장이라도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은 선거죠. 심지어 기초의원들 중에서도 조국혁신당에서 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전멸한다라고 하면요, 조국혁신당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쪽으로 합당이 아니라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왜 합당하느냐?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략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미략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조국혁신당하고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두 명이 있어요. 누가 이득을 보느냐?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방선거 직후에 있을 당권 투쟁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을 것인가. 조국혁신당이 흡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합당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사람이 누굴 것인가. 그런 분들 사이에 미략이 있다라고 그 반대된 측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안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강한 카드 김민석 총리를 전당대회 당대표 카드로 쓰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이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그것이 일종의 어떤 이 미락설이라는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 간의 대화로 의미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합당 미락설에 국민께 송구.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당의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미락 파동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박수현 의원이 사과할 일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파동이 그냥 이렇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준호 의원이요. 공식적으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그만 멈추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또 후보 연대, 정책 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합당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준호 의원의 이 기자회견도 정혁진 변호사님의 아까 의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 지금 하냐? 득도 없는데 당원들 다 공감 못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멈춰라. 정청래 대표에게 하는 말이죠. 경기도지사 도전을 한 한준호 의원 입장에선 정청래 대표에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멈추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심상치 않네요. 당 상황이. 워낙 전격적인 발표였기 때문에요. 좀 혼란스럽고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 문자 메시지 미락이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게 혹시 있는 게 아니냐. 또 합당 과정에서 당명을 바꾸거나 나눠 먹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고 합당의 원칙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락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발표 과정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논의 내지 향후에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둘 간에라도 저는 어떤 자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갑작스러운 발표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합당에 대해 찬반 양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통의 과제는 있지만 지금 시기에 할 경우에 오히려 합당 과정에서 지금 당장에 보이는 모습과 같이 갈등과 분란이 될 경우에 지방선거에 득이 될 것이냐.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크게 실익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제기 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선명한 개혁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총선 때 표방했던 것처럼 세빙선처럼 앞에서 먼저 부담스러운 의제를 끌고 나가고 민주당이 전체 국민 중도까지를 포괄하는 안정적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당 제안을 하느냐는 문제 제기인 겁니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반면에 오히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자 경쟁하면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그 과정에서 진영을 가르는 효과가 분명히 특정 지역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생한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내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가능한 지방선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식의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합당을 완료해서 더 크게 하나가 돼서 지방선거를 이기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이 양론이 팽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정청래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합당에 제안을 한 거고요. 이번 주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갑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당 의원들 또 뭐 당원들 간에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될 거예요. 예. 결국에 이제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17개 시도당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당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합당 찬반 논의에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한준호 의원이나 뭐 이현주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그만하다, 독단이다라고 해서 그 말 듣고 그만하기엔 자존심도 좀 상할 테고, 그리고 당원 투표를 거치면 이 당원들은 지금 박찬대 의원이 아닌 정청래 의원을 당대표로 만든 당원들 아닙니까? 자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멈추라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멈출까요? 아니면 밀어붙일까요? 전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대표 스타일로는 당연히 밀어붙이겠죠. 밀어붙인다. 오. 예, 본인이 1인 1표제도 저번에 당대표 선거 때 또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당원 투표에서 통과를 못하는 이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돌진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이해찬 전 총리의 이제 이런 장례 기간 동안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이 민주당 내 이 조국혁신당과의 그 합당을 관련한 이런 내분이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차기 당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총선 공천에도 막대한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차기 대권과도 이제 관계론이 크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금 김민석 총리에도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특히 친명계가 또 여러 가지 반발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합당 관련한 것은 올 8월에 예정된 민주당의 차기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당권과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좀 이것을 좀 더 당내에 어떤 그런 의견도 좀 두루두루 미리미리 좀 수렴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반발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혼자 지르는 것 같은 좀 그러한 모양새라 그러한 면에서 좀 반발이 좀 큰 것 같고 지금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회의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 또 재선 의원 뭐 이렇게 각 이제 뭐 중진 의원들의 의견에서 어떠한 이제 의견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네. 귀추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지금 합당 관련한 것이 결국은 민주당 내분의 저는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좀 더 당원의 그 의견을 좀 두루두루 수렴하는 그런 속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조국 대표 좋은 거 시켜주는 거 아닌가.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그 꺼져가는 조국 혁신당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물에 빠져 있는 조국 혁신당을 수렁에서 좀 건지는 그러한 모양새라 과연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대로 당권을 본인이 또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이 합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로 인한 최대의 수혜는 조국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가 합당이 이런 식으로 제안될 줄 몰랐다라며 시점과 방식에 논란이 있다라고 밝힌 걸로 봐서 최소한 총리는 이런 시점에 이런 방식의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대통령 지지층과 당대표 지지층 사이에서 이런 험악한 얘기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층 조국당과 합당하면 조국 대권 후보 만들어주는 꼴이다라며 반대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한테 막 그 당사 앞에 찾아가서 정청래가 조국 혁신당으로 가라 막 이런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정청래 대표 지지층 입장에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아니 미략서를 일부러 흘려? 이거 우리 대표를 타격하는 건 아니냐? 넌 일부러 그랬지? 라는 어떤 그런 의심도 갖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 되려고 일부러 합당하냐? 너네 일부러 그 미략 타격설을 흘렸지. 정청래 대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지지층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건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는 뭐 둘 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하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한다라고 해서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가 뭐 차기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을 민주당에서 깔아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도 계시고 이 외에도 이제 차기 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조국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이 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특히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네네.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집안 싸움 혹은 동네 싸움이 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동네 싸움. 네, 그 크게 표현 보면 재밌네요. 범진보 진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보 진영 내에서 호남에서 각자 후보를 내고 싸우고 그러면서 좀 고성이 오가고 혹은 수위 높은 비방이 오가고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한 지붕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차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국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뭐 조국 대표가 온전히 모든 걸 다 뭐 내려놓고 가겠다? 그렇게 상상하기 쉽지 않고 네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조국 대표가 어떤 걸어온 길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팬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본인의 경쟁자를 좀 들여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부정한 어떤 거래를 뒤에서 주고받고 이른바 미략을 해서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국 대표의 존재를 간과했을 때나 가능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강력할 수 있는 경쟁자를 당 내부에 들여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쨌든 이런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이 시점에 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해석이 붙는 것은 결국 과정 관리가 좀 아쉬웠기 때문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전에 충분히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해왔던 얘기라면 사실 이 정도로까지 뭐 여러 가지 배우설 아니면 미략설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절차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뜻을 표하신 만큼 사실은 이 과정에 대한 불만은 당내 의원들로부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안 한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면 이렇게 반대할까 봐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다기보다 어떤 정치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먼저 꺼내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뭐 예를 들면 당내 박지원 의원이시라든지 여러 의원들께서 꺼내셨던 바가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사실 최근에 뭐 성배희 사태 이런 일이 있었을 네네. 때에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국 대표의 행보가 좀 마뜩찮다라고 보시는 정치권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망설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 합당의 득과 실을 따져보는 부분,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 합당이 반드시 필요하느냐를 좀 고민하실 시간이 당 대표께서 필요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이 조국당의 성비 문제는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청래 대표는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고 합당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총리는 시점과 방법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시점과 방법이 거의 전부 아닙니까? 언제 합당하냐, 어떻게 합당하냐가 전부인데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친명계 최현일 의원이 그러자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지키려고 그러냐?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왜 합당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득이 없다라는 게 지금 친명계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과 아까 그 국무위원은 미략까지 지금 무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사실은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TPO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임도 그렇고 모든 게 맞는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시점 방식이라고 했는데 시점 방식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합당이잖아요. 합당이라고 하면 당하고 당이 M&A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양 당에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합당할 때는 명분이 필요하지만 지방선거 같이 이번 같이 선거를 앞둘 때는 그 합당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붙잖아요. 지금 그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뭐 1,000명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합당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조정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조정을 할 것이냐. 그것도 그 바로 앞에 두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논란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합당을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조국 대표는 네. 부산에서 출마한 것은 거의 확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